권영교육 문지문해창작응원주 아카데미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수능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수능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지금 문창과 영어과에 대한 실기창작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문창과 내가 좀 수능 점수가 좀 들러왔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어떤 교과적인 성적이 좀 들러왔다고 해서 너무 잘하지 마시고 문해창작 실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서울권 대학에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국대학교 문창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문창과 공유하고요. 자, 당국대학교 문창과는 정시 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명을 뽑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문창작 또는 산문창작 중 택일인데 중앙대학교는 비문학제재, 그러니까 인문학 부분에 대한 글쓰기 하나, 또 예술적인 문학적인 글쓰기가 있었지만 당국대학교는 다르죠. 시를 쓰거나 산문을 쓰는 거죠. 이 산문이 꼭 소설은 아니어도 돼요. 이 산문 자체가 수필 정도의 산문이어도 되는데 어쨌든 만일 내가 소설 정도, 이 당국대에는 산문을 써도 되지만 또 숭실대나 한대종 서사창작이나 이렇게 가면은 산문보다도 소설적 형식이 취해져 있는 소설을 여편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편보다 더 짧은 소설을 그러면 소설은 그 안에 화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칭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설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설가가 설정한 화자에 의해서 장면들이 보이고 들리고 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시로 갈 것이냐 산문으로 갈 것이냐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시간 동안에 산문의 경우 답안지 B4 용지 20줄 내외로 작성하고요. 실기고사 종목별 문제는 고사 당일날 발표가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수능 끝나고 막 이제 봤다. 그래서 내가 문창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학생들이라도 어쨌든 지금 재수가 되면 계속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재수가 어려워지는 물론 이제 재학생이 아닌 재수를 하게 되는 N수생들 중에서는 수능 하나만 더 들고 열심히 파서 좋은 성격을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 생각은 재수를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랫동안 이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뭔가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만일 지금 실기 남겨놓고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창과나 영어과에 대해서 가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실기를 정식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준비를 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번 2024학년도 당국대학교 문창과에 대한 그 실기 방법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시 공유를 해서 당국대학교 문제, 문창과 문제가 작년에 뭐 나왔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2023학년도 문창과 실기 고3입니다. 정시. 아래 제시문에 연결하여 제시문이 나오죠? 벽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시오.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날 오후 비포장 도로의 모래먼지 속에서 털털거리며 다걸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자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자, 여러분들 벽이라는 소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벽은 무엇을 차단하고 부딪히고 뭔가가 막혀있고 이런 어떤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벽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일 부여받았다면 벽이라는 그 속성이 갖고 있는 제목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경험에서 끌어들여서 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타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소설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더 훈련을 시키냐면 질문과 답을 찾아서,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주제가 있으면 결국 그 처음 발단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까지 한 곳을 향해서 빠르게 우리가 쏘아진 화살 같은 한 곳을 향해서 뚫는 이것이 어떤 단편소설 혹은 여편소설의 맛이기 때문에 장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향해서 주제를 가다가 옆길을 자꾸 세죠.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캐릭터가 나오고 이야기가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풍부한 구조들도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보면 그것이 다 묶여있는 연결성이 있는 구성이죠. 단편은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가 또 하나의 화살처럼 가는 게 꽂혀야 돼요.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펼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벽의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벽에 가로막힌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나는 왜 저 벽을 뛰어넘지 못했을까? 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발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혹은 내가 열심히 알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벽은 왜 저렇게 높이 솟아있을까? 등등등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마구마구 쏟아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 벽이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 아주 추운 겨울날 한강에 갔더니 이렇게 큰 얼음들이 이제 쩍쩍 금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금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얼음들이 꽤 큽니다. 이 얼음들이 둥실둥실 그 한강물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고 가만히 앉아서 그 얼음들을 바라보니까 얼음들이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큰 얼음과 큰 얼음이 부딪혀가지고 동강 조각이 나고 또 큰 얼음과 작은 얼음이 부딪혀가지고 큰 얼음도 조각이 나고 작은 얼음은 더 조각이 나요. 이렇습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인과 타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이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벽이라는 건 항상 이제 존재를 하죠.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벽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사회적인 거리가 있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고 친교적 거리가 있죠. 그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이 벽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침범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이유에서 이 벽과 벽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야, 저 얼음들처럼 움직이면서 한강을 떠다니는 얼음을 우리는 부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떠다니는 얼음이 부빙인데 저 얼음들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부딪히면 작은 놈이 센 놈한테 부딪히면은 작은 놈도 깨지지만 센 놈도 기스가 나고 자꾸 부딪히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깨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의 물로 변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벽이 있는데 오히려 부딪혀서 그 벽들이 깨지면 마치 우리가 봄에 한강처럼 아주 유연스러운 얼음은 사라지고 유연스러운 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결국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이 시대의 소통은 별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상학의 시대인데 너무나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어떤 그 사고 의식들이 존재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생각을 권하거나 주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주지시키거나 권해도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뱉어내는 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벽이라는 제목을 쓸 때 제 경험에서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사회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창작에 대한 기본기를 한번 익혀보자고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왜 저 벽은 왜 이렇게 높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왜 벽을 뛰어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데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우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추상적이거나 질문이 매우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뭐예요? 발단이에요. 소설에서. 발단, 전개, 결정, 자, 화살을 쏜 관역으로 화살이 간다, 주제. 그럼 답이 나와야겠죠. 결국 그 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캐릭터,
뭐 20대의 남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40대의 여성으로 갈 것인지 그건 이제 이야기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캐릭터가 달라지고 캐릭터가 달라지면 캐릭터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건 좀 다음에 나누고서는 질문 던지기부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쉽게 부서지지 않을까? 자, 답은 뭘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질문을 던지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강의 잠깐 스톱 누르시고 좀 생각을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저녁 되면 날씨가 좋다면 많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인다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존재하는데 부서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화두가 있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귀찮아서다. 왜? 벽과 벽이 만나서 얼음과 얼음이 만나서 부서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마저도 사실 요즘 사라진 시대예요. 매우 에너지도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젊은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죠. 에너지가 매우 많겠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벽,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깨안고 녹이면서 여러분들의 그 온도와 온기로 녹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한 봄의 그 강물 같은 그런 어떤 소통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돼서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는가? 용기가 없고 열이 없었고 에너지가 없고 결국은 뭐야? 사랑이 없어서다. 그 저는 에너지를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걸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미지를 다시 재정입을 하면 사랑이라는 건 뭐야? 열정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시대.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벽과 벽이 공고하게 만나서 허물어지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래서 너무 외로운 비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외로움이 많은 그런 어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자, 제 질문 보겠습니다. 여름날 오후 비포장 도로에 모래먼지 속에서 탈탈거리며 다가올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자 누구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게요, 여러분들? 아마 여행 가서 뭐 버스 놓쳤거나 뭐 교통편을 잘못 이해하게 됐거나 특히나 우리가 국내도 그렇지만 국내도 우리가 잘 모르는 동네 여행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나의 어떤 그런 무한한 어떤 상상력들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각성이 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도 많이 가면서 용기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뜨겁게 그렇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람은 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길 기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말 2년, 3년 동안 좋은 대학,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에 그렇게 올인하고 매진했지만 막상 그게 끝나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었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목적과 삶을 하나의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구조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경쟁시키지 않았나. 나는 사실 수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찾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도매급으로 수능이라는 곳 속에 들어가서 2년, 3년 동안 뭐 잘 보면 좋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정말 의미 없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아니었던가. 그런 속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개성을 찾고 나의 방향을 찾아서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예 그것에 대한 귀의조차 없지 않았는가. 뭔가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또 수능이 지금 이제 시기 얼마 직전에 이런 뭐 시간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지금 그 치킨, 그 배달시킨 치킨이 오는까지의 그 치킨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타 사람은 뭔가를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자, 여름에 비포장 도로에 모래먼지 살펴를 달고 마을버스는 언젠가는 오겠습니다. 언젠가 저 마을버스는 올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고 온다는 건 확신하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도 없는 이 고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겁니까? 편안한가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편할 수도 있지만 내 익숙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불편한 공간 속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이 누군가 또 올 마을버스를 다른 사람도 기다릴 거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보면 어떤 벽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많이 겹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지 않는 하나의 확률, 또 하나의 어떤 확신 없는 어떤 확신은 있지만 오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률,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목은 벽이잖아요. 제시문이를 우리가 처음에 넣을 것인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은 쓰지 말고 창작 내용만 써라. 그 다음에 창작 내용 위에 인적사항을 쓰지 말라. 내 삶의 이해를 써라니까 우선 제시문을 처음에 시작해 볼게요. 여름날 오후 비포장 도로의 모래먼지 속에서 탈탈거리며 다가올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자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화자가 우선 1인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한강을 떠나왔다. 추운 바람, 추운 매서운 공기,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나는 무엇을 찾아 지금 아주 여름인, 아주 더운 이곳에 와서 내가 생각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공간을 와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간에 서 있어도 나는 여전히 뭘 느껴요? 벽을 느껴요. 나는 정말 내가 어떤 걸 하고 바랬냐?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깨지고 무관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의 어떤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그런 벽이 꺼물고 그 벽 안에서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 사랑의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세상을 바라서 글을 썼고 그런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내 열정으로 글이라는 걸 통해서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떠나온 거고 이 겨울이라는 공간과 매우 다른 여름날의 오후 비포장 도로 안에서 나는 지금 또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열정과 내 의지는 사람들 간의 미움과 시기심을 종식시키고 싶었어. 글로서.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그 벽을, 다른 사람들의 그 얼음을 나 혼자 깨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깨지면 내 혼자 깨졌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깨지고 내 얼음을 부빙해서 큰 놈을 만나면 그 놈이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깨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로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버스는 올 것이다. 버스는 올 것이고 그 버스에 난 탈 것이고 또 어딘가를 향해서 갈 것이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된다면 나는 그곳에서도 또 똑같은 어떤 소통의 또 사랑의 어떤 열정의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쓸 것이다. 그러면 사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변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이 자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처음에 글을 쓸 때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내가 상상해서 만화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용기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우리가 파란을 먹고 들어가요. 그냥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뭐 어떤 그 나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고요. 다 여러분들마다 다를 겁니다. 경험 자체가. 나는 소설이라는 언어라는 것이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그 언어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과 행동에 대한 게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다 사람들의 말을 믿기는 힘듭니다. 왜? 그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버스가 올 거예요. 또 마을버스를 탈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를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도 우리가 사람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개예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면서 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버스 밖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오버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갈등이라는 게 있죠. 왜 사람들의 벽은 무너지지 않는가? 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뭐다? 사랑이 없어서다. 그래서 전개가 돼요. 그럼 절정을 맞아요. 절정은 거기서 사건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내린 그 공간에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아무도 없는 미지의 공간. 나는 차라리 복잡복잡한 세상에 가서 차라리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을 해도 그래도 글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런 열정이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는 떠나와서 피한 공간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난 여기에 나만의 벽을 하나 심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화분이나 어떤 생물이 있다면 그 황홀한 땅에, 황막한 땅에 그걸 심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막 자라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자라나겠죠.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이 비포장 위에 모래먼지에서 누군가 또 마을버스를 기다릴 사람이 있을 거고 왔을 때 해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비를 가려주고 뭐 비까지는 다 가려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커서 나무가 커서 뭔가 바람을 좀 가려주겠죠.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야겠지만 내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자 말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지만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뭘 하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여기서 벽을, 이 나무는 하나의 벽인데 내가 세운 이 벽은 어떤 벽이냐? 타인과 타인을 서로 우리가 끊어뜨리는 벽이 아니라 어떤 벽입니까? 이 벽은 이 벽을 통해서 내가 세운 벽 안에 나무 안에 사람들이 와서 햇볕도 좀 이렇게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누군가 또 앞으로 50년 100년이 돼도 이 도시가 이 비포장 도로가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오랜 시간 계속 여기서 누군가는 모래먼지 속에 탈탈거리면서 올 마을버스를 기다릴 테지만 내가 한 이 나무 하나 심는 걸로 인해서 앞으로 누군가는 이 내가 세운 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나는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도망가지 말고 돌아가자. 사람들의 벽이 그렇게 있고 내가 깨져서 지금 나는 작은 얼음덩이밖에 안 돼서 아직 굉장히 힘들지만 돌아가서 이제는 글을 써서 남들에게 사랑과 온기와 열정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소 행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남을 위한 봉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뭘 하자? 내 벽을 더 쌓아가자. 그럼 이 벽은 결국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벽이겠지만 이 벽은 타인과 타인을 가르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벽 안에서 사람들이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벽이 허물어지지 않냐? 사랑이 없어서 나는 뭐야? 이 사랑을 나는 벽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해서 사람들한테 더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글을 쓸 수가 있을 거고 글을 쓰면서 전개가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발단이 와야 돼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혹은 버스를 안 탈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보이는 공간들이 머릿속에서 그것이 내가 생각해낸 화자가 몇 살인지 몰라도 뭐 30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 그 나이에 그 아이한테 보이는 세상 내가 똑같은 걸 봐도 나이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이 하나가 와야겠죠. 왜냐하면 영화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내러티브나 말을 안 해도 대사가 없어도 영화는 영상으로 다 이렇게 이미지가 쌓아서 의미 전달과 스토리 내용 구성이 되고 주제를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소설은 어떻든 하나의 대상이 더 있어야 되고 내가 맨날 내면 서사만 내면 심리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는 조연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또 그것이 인물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물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제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 시련과 아픔이 와서 섞이면서 믹스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준비를 막 미리 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수업 시간마다 짧게 짧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 벽이라는 것은 어떻다? 오히려 이 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씌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온기로 품을 수 있는 벽이다. 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든지 새로운 발견을 주든지 감각적인 재미를 주든지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글을 써서 앞으로 작가가 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비전을 대학 교수님이나 또 입학사관관 요즘에 그 소설 문창과 갈 때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이런 실기를 보는 대학은 실기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앞으로 들어가면 다 글 쓰는 거고 영화는 들어가면 다 영화에 대해서 또 영화 제작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내가 실기를 해서 앞으로 내 직업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해야 되는 학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기 아니고 비실기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내가 실기를 통해서 가는 게 내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작의 씨앗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받아서 가는 게 그렇게 가도 이제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경쟁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간다면 우선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추기가 됐던 단국대가 됐던 서울예대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씨, 창작의 씨는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잘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저 여기서 저는 강의를 끊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대학 입시유관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건 제가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의미를 쌓아간 거고, 실제 제 수업, 학생들과 하는 수업은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이게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